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인사말부터 발음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개인적으로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이 됐고, 하지만 또 그 안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1.7% 급등과 함께 3,610포인트,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 정말 이 정도면 머지않아 4,000포인트도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만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그야말로 폭등이 나왔고요. 또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개별 이슈가 있는 네이버의 흐름도 좋았었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방산, 자동차, 금융 이쪽은 지수 대비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수 자체는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은 시총에서 선방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약간의 시장의 왜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9천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도였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2천억이 넘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 외국인의 6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오늘 8% 급등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개인들에 의해서 오늘은 상승이 짙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의 흐름도 너무나 좋았었고요. 지금 수급을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5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기관 중심주였다면 오늘만큼은 외국인의 1,000억 가까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3개월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관련주는 또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대주주일 거예요. 그리고 기관은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원전과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도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가 휴장일 때 미국 증시의 흐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3일부터 휴장이었었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별다른 큰 조정 없이 계속 우상향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아무튼 다행히도 추석 연휴 동안 별일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었고, 다우지수만 전날에 조금 빠졌었네요. 그래도 10월 전체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보면 무엇보다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틀 전에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죠. 무려 3.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일본 증시도 이번 달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비슷하게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와 반도체를 보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 동안의 시장 흐름이 좋았었고, 또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로, 물론 일본은 오늘 1% 빠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10월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일주일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만큼 그 에너지가 시가부터 분출이 되었고,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종들의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정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 중심에는 단연코 반도체가 있겠죠. 오늘 삼성전자는 5.5% 급등과 함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6%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원전주도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지금 14% 급등과 함께 지난번 고점을 살짝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곰곰이 지금 시장을 보면 지금 지수는 1%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원전, 그리고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네이버까지 이렇게 3개의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개별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삼성전자하고 오늘 급등이 나오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은 하나로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결정적 이유.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국내 반도체 투탑이 오픈 AI와 손을 잡았고 그게 지금 전 세계 HBM 총 생산 능력에 있어서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물량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콜 테스트가 통과되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거시 반도체죠. 지금 D램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요.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한번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 패딩을 우리가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가장 비쌀 때가 바로 겨울 한가운데 되었을 때겠죠? 반대로 가장 쌀 때는 여름쯤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수요 공급을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자, 이제 겨울이 다가왔고요. 때문에 수요는 크게 증가하면서 점점 재고는 타이트해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익성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시장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오픈 AI를 통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전력 설비, 전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원전 관련주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짓는 거는 좋은데 그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충당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대안으로서 원전이 부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흐름을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주가가 빠질만 하면 반등이 나오고 계속 6만원대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하나옵션을 보면 올 초에 장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었죠. 그리고 거기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점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 고점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조금 더 시세 연속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전력 설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프라가 확장이 될 필요도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반도체만 떼어놓고 보기보다는 뭐 전력 설비라든지 원전 이쪽도 같은 궤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철강 관련주는 굉장히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강 쪽은 한 가지 부정적인 재료가 있었죠. 국내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이 유럽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수입 철강에 대해서 무관세 물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고 또 초과 물량은 미국과 같이 5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도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LG엔솔은 지난주에 특이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 이게 동시호가에 12%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시초가에 무려 7.8% 급락이 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월말이라든지 또는 특정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가끔씩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동시호가에 크게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보다는 다음날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방산 관련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일단 방산주는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소식이 있었고 그게 투시마카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쪽도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원전을 포함한 전력설비 쪽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이쪽이 좋은 시세를 분출했고요. 자, 그런데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서 아마 오늘 굉장히 따라붙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삼성전자를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갭을 띄웠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로 갭을 메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메울지 아니면 몇 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메울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갭을 띄우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또는 일성의 되돌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요. 항상 너무 급하지 않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죠. 저는 못해도 내년 초까지는 반도체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또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과정들을 모두 이겨내면서 우상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갭을 크게 띄웠다는 것은
한편으로 약간은 조심해보자. 이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게 뭐 단기간에 갭을 메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당장 다음 주에 메울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7월에도 갭을 한번 띄웠었죠. 이때는 3.4% 갭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갭을 메웠던 것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때 갭 메우기가 있고 다시 한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만약에 주가로 많이 표출이 되었다면 충분히 재료와 상관없이 주가는 또 눌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지수가 3,500포인트를 돌파하고 또 반도체가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를 하고 싶다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 내에서 많이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쪽에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약간의 수급 이동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한미반도체를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주봉상의 박스권, 오늘 삼각수렴 패턴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렇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더 상승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가파른 상승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그 대안으로서 뭐 장비 기업이라든지 또는 테스트 기업들,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10월 초도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시장이 좋을 때 급하게 따라붙는 것,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은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조금은 길게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도 조금만 더 시장을 차분하게 내다보시고요. 또 아마 다음 주에 FMC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시장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시작과 동시에 주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